마침내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지난 2년 동안 치명적인 전술 허점을 보여온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린 것인데요. 영국 시간으로 6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 6월 7일 토요일 새벽 바로 몇 시간 전에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해임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토트넘의 공식 발표 내용과 이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별사, 그리고 레비 회장이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무려 17년 동안 이어져 왔던 무관을 끝낸 이후에 반전된 영국 현지의 여론 속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했던 진짜 이유, 그 내막에 대해 독점 취재를 한 디애슬레틱의 유료 기사 풀버전 내용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의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토트넘은 먼저 구단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과를 검토하고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엔지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의 1군 감독 직무에서 해임되었음을 발표한다고 소개했고요.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고 있는 사진을 구성한 땡큐 엔지라는 작별 포스터를 통해서 우리는 엔지 포스테코글루가 클럽에서 보낸 2년 동안의 헌신과 기여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엔지는 우리 역사상 유럽 트로피를 들어올린 세 번째 감독으로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엔지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작별을 하게 된 점, 좋은 이별, 원만한 이별을 하게 된 점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구단의 공식 발표 전체 내용 살펴볼 텐데요. 클럽 스테이트먼트, 구단 공식 발표, 엔지 포스테코글루 디파르츠, 포스테코글루가 떠난다는 내용을 현지 시간 6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 5분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기 전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영국 내 유력 매체 그리고 토트넘 담당 기자들의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정말로 이번 주가 끝나기 전인 금요일 저녁 시간을 앞두고 휴가에서 돌아온 다니엘 레비 회장의 결정이 내려지고 공식 발표문이 작성된 것인데요. 그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단은 심사숙고 끝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감독 측에서 물러나게 되었음을 발표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2023년 여름 셀틱에서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해 팀의 변화를 이끌었으며 전통적으로 클럽이 추구해온 공격적인 축구를 다시금 선보이며 지난달 스페인 빌바오에서 UEFA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업적입니다. 그동안 클럽을 위해 헌신하며 기여해준 엔지 감독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클럽 역사상 단 3명의 유럽 대항전 우승 감독 중에 한 명으로 전설적인 빌 니콜슨 감독과 키스 버킨쇼 감독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클럽의 미래를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23-2024 프리미어리그 시즌 초반에는 긍정적인 출발을 했으나 이후 리그 66경기에서 승점 78점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최근 시즌에는 클럽 역사상 최악의 프리미어리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부상과 유럽 대항전의 우선순위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이 클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겠지만 우리는 이 감정에만 의존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대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다가오는 시즌과 그 이후에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즉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이 대회 하나의 결과만 가지고 좋은 평가를 내리기엔 아쉽고 모자랐던 점이 더 많았다는 것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고 그것을 가장 꾸준한 지표이자 팀의 실제 실력과 전력을 가장 잘 반영한다라는 리그 경기 성적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개하면서 평가의 이유를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여러 대회를 병행하면서 그 여러 대회에서 고루 안정적인 성적을 내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인 만큼 그런 팀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감독을 찾겠다라고 내부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은 매우 어렵고 신중히 내린 결정이며 결코 성급하게 내린 것이 아닙니다. 클럽의 성공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며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엔지 감독은 젊고 재능 있는 선수단을 남겨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클럽이 발전할 수 있는 훌륭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 홈에서 환영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감독 선임과 관련된 소식은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명확하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상호 합의하에 결별이 아닌 해임된 것, 경질된 것인 것을 명시하면서 자녀 연봉 1년 위약금과 우승 보너스 200만 파운드.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연봉이 500만 파운드인데요. 자녀 연봉 1년에 500만 파운드 전액을 받는 게 아니라 400만 파운드로 100만 파운드는 덜 받고 대신 200만 파운드의 유로파리그 우승 보너스를 통해 총액은 600만 파운드를 받고 떠나는 상황으로 알려졌죠. 결국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우승 보너스만 주고 보내고 싶어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구단의 일방 해고, 경질로 공식적인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자신의 에이전시인 CAA 베이스를 통해 작별사를 남겼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감독으로서의 시간을 돌아보면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채우는 감정은 바로 자부심, 프라이드입니다. 잉글랜드의 역사적인 축구 클럽 중 하나를 이끌고 그 클럽이 마땅히 되찾아야 할 영광을 다시금 선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평생 간직할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 클럽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그 순간을 공유하고 또 그것이 그분들께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에서의 그 밤은 지난 2년간의 노력, 헌신, 그리고 꿈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이루기 어렵다고 많은 이들이 말하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도전과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클럽의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이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팬 여러분께서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고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토트넘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해고이고 경질이지만 그래도 유로파리그 우승을 할 수 있게 시즌 도중에 해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감사해야 할 일이며 또한 토트넘 구단도 그렇게 믿어준 결실로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안겼기 때문에 역대 그 어떤 해고 경질보다도 아름다운 해고이자 경질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지켜본 많은 영국 현지의 토트넘 담당 기자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는 소감과 생각을 전하는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잭 핏부르 기자도 그런 감상을 전하면서도 다른 일부 기자들과는 달리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또 면밀하게 취재해서 왜 토트넘이 17년 동안의 무관의 갈증과 악몽을 끝낸 감독을 경질할 수밖에 없었는지 토트넘 구단 내부의 상황과 결정 과정, 의사 결정 과정에 있었던 축구계의 내밀한 이야기를 소개한 유료 독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의 영광이 있은 지 불과 16일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의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23년 6월에 3년 계약, 4년차 계약은 옵션인 계약을 체결했고 아직 1년의 계약이 남아있었지만 경질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극적이자 논쟁적인 시기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클럽 역사상 유례 없는 프리미어리그 패배 행진이 이어진 한편 30년 만에 가장 큰 트로피를 들여올렸던 시기이기도 하죠. 토트넘이 특정한 축구 스타일의 대명사로 떠올랐다가 그 축구와 정반대의 방식으로 트로피를 차지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약체 팀에게 패배를 당하면서도 가장 큰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롤링 기대 득점, 공격 기대 득점 차트를 보시면 초반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분명히 개선된 점이 있었지만 시즌의 3분의 1쯤이 지나면서 그의 부임 후 3분의 1 정도의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공격력과 수비 안정성이 급격히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을 지켜본다는 것은 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됐죠. 그러나 직전에 끝난 바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극단적인 희비의 쌍곡선을 팬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이 팀이 정말 강팀인지 약팀인지 감독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쪽이 진짜 토트넘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을 정도였죠. 주말마다 치욕을 당하던 그 팀이 주중 유럽 대항전에서는 영광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몇 달 전부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두 번째 시즌이 끝난 이후에는 떠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구단 내부에서 그리고 감독 본인에게도 당연한 계획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경기 패배로 인해 등을 돌렸던 수많은 팬들이 빌바오에서의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토트넘이 역사를 쓴 순간 많은 팬들, 현지 팬들은 낙관적인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고 느꼈다는데요. 수십만 명이 북런던의 거리로 몰려나와 트로피 퍼레이드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름을 연호하던 장면은 그의 임기가 끝날 거라고 상상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잭 핏부르 기자는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레비 회장이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브라이튼과의 경기 직후에 즉시 감독을 경질하지 않고 직접 휴가를 떠나서도 고민을 거듭했고 이 롤러코스터를 한 번 더 탈지 말지를 숙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시즌의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롤러코스터 포스테코글루호에서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트로피와 관중을 클럽에 다시 가져다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레비 회장이 왜 그를 내보내야겠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종 순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끔찍한 리그 시즌이었습니다. 1977년 강등당했던 때 이후로 최악의 리그 성적 17위였고요. 38경기 체제에서는 구단 최다 한 시즌 리그 패배 22패를 기록했습니다. 패배율 57.9%는 구단 역사상 최악이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토트넘의 하락세를 측정하는 한 방법으로 옐로 레이팅이라는 기록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는 상대팀의 강약을 반영해서 승리, 무승부, 패배에 따라 점수를 배분하는 방식인데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고 후임 감독들 체제에서 조금씩 하락하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2년 동안 급격하게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렇게 낮은 순위를 기록하면 클럽의 위신과 재정에도 타격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2004년 마틴 욜 감독이 부임하면서 애닉 그룹의 운영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토트넘이 10위권 밖으로 떨어진 것은 단 한 번뿐이었는데 그게 2007-2008 시즌의 11위였고요. 그마저도 욜 감독이 10월 달에 경질된 이후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중도에 부임했던 시즌의 혼란기 속의 성적이었던 것입니다. 토트넘의 팀의 매력은 늘 경쟁팀들보다는 안정적인 최소 보장치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그마저도 무너지게 된 겁니다. 리그 순위가 한 계단만 올라가도 약 300만 파운드의 추가적인 프리미어리그 중계권료 배분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이러한 리그 성적 부진, 17위까지 떨어진 리그 성적 부진으로 인한 팀의 재정적 손실은 막대합니다. 디애슬레틱의 분석에 따르면 토트넘이 리그 17위로 성적을 내면서 약 1억 3,040만 파운드를 받게 됐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했던 첫 시즌 5위의 성적을 기록했을 때는 1억 6,660만 파운드로 무려 3천만 파운드 이상의 수익이 차이가 난 것이죠.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그를 망치면서 3천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 거예요. 이런 결과만으로도 변화를 선택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과거의 감독들이 경질될 때 리그 성적과 상황을 살펴보면 명확합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경질됐을 때 리그 4위, 누누 산투 감독이 9위, 주제 무리뉴 감독은 7위였고 포체티노 감독은 14위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것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면서도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2시즌이나 감독 대행 체제로 리그를 마쳤던 토트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시즌 도중 감독을 경질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이번 시즌 끝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믿었던 결정이 결국 빌바오에서는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보답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요인이 이렇게 끔찍한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만든 것일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언제나 리그 순위의 현실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맥락 속에서 이해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핵심은 토트넘이 겪은 엄청난 부상 악재였죠. 시즌 중반부에는 거의 한 팀 전체가 통째로 부상으로 빠질 정도였고 특히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 이 두 명의 핵심 센터백이 시즌 대부분 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로메로는 발목과 허벅지 부상, 반더벤은 햄스트링 부상만 2차례 당했습니다. 이 둘은 팀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선수들이었고 이들을 대체할 만한 선수도 없었죠. 또한 굴리에모 비카리우 주전 골키퍼가 발목 골절상으로 3달 동안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그 시점에 토트넘은 엘리트급의 백업 골키퍼조차 없었습니다. 시즌 막판에는 데안 쿨루셉스키와 제임스 메디슨까지도 부상으로 이탈했죠. 여기서 토트넘의 모든 부상자 명단을 다 설명하자면 하루 온종일이 걸릴 텐데요. 대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들의 출전 시간 비중이 어떻게 나뉘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명, 페드로 포로만이 시즌 중 75% 이상의 출전 시간을 소화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 모든 부상이 감독의 책임이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근육 부상을 전적으로 운이 없었다, 불운이라고만은 볼 수 없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도 지난해 12월에는 이것이 단순히 운이 나빴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반부에 토트넘 구단 수뇌부는 선수 관리 문제도 부상 사태의 원인이 된 게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디애틀레틱은 로메로와 반더벤을 12월 8일 첼시와의 경기에 빠르게 복귀시킨 결정이 문제가 됐다라고 보도했었고, 두 선수는 그 경기에 또다시 부상으로 쓰러졌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 책임에서 피하지 않았죠. 1월 25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올 시즌 이런 부상 문제를 NG볼이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축구 그 자체가 원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고강도 축구, 라인이 높은 축구가 체력 부담, 부상 유발로 이어진다는 분석을 이제서야 한 거예요. 저희는 첫 시즌 후반기부터 해왔던 지적인데도 말이죠. 사실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64골을 넣었고 이는 리그 4위를 차지한 첼시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시즌 최종 골득 실차 기록도 마이너스 1에 불과하죠. 그러나 프리미어리그에서 거둔 승리 숫자는 단 11승이었고 리그 성적으로 보면은 1934-35 시즌 이후 거의 100여 년 만에 최소 승수였습니다. 물론 승리를 할 때는 강렬했죠. 맨시티 원정 4대0 승리, 에스턴 빌라와 웨스트햄을 상대로 한 홈경기 4대1 승리. 그러나 강등권 경쟁을 하던 입스위치 타운이나 레스터 시티에게 홈에서 지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이 정상 컨디션일 때는 정말 따라올 팀이 없을 정도로 강해 보였습니다. 맨유 원정 3대0 승리 때 119.8km, 맨시티 원정 4대0 승리 때는 117.7km를 뛰면서 시즌 내내 가장 많이 뛴 팀으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 명만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도 마치 카드로 쌓은 집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불안정한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핵심 선수들이 빠졌을 때 대체 선수들이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상대팀 감독들도 이런 포스텍 축구, 포스텍의 팀이 허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인지 그 단점을 간파했는데요.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익명의 한 프리미어리그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팀이 뭘 하려고 하는지는 정말 명확해요. 전방에 많은 선수를 배치하고 강한 전방 압박으로 득점을 노립니다. 그런데 양쪽 풀백이 동시에 올라가니까 사이드 뒷공간이 너무 크게 열려서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죠. 분명 토트넘은 경기 도중에도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늘 같은 실수, 같은 실점이 반복된다는 데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잘 갖춰진 상태에서도 볼을 빼앗기면 2-3명, 3-4명의 선수에게 역습을 허용해서 실점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고 상대팀들이 그 약점을 알고 나서는 같은 방식으로 공략을 하는데 계속 당했어요. 이게 전술의 문제인지 선수층의 문제인지 의문점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스타일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시즌 중반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부상 사태 속에서도 계속해서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축구를 시도했는데요. 지난해 12월 22일 리버풀전 3대6 패패 이후에는 사실상 NG볼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었습니다. 주전 선수들을 계속 잃어버리면서 더 이상 그런 축구를 구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후에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압박 강도를 낮추고 전형적으로 풀백 형태를 기용하면서 현실적인 전술로 전환을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원래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매우 짜증을 냈는데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선수들로 어떻게 다이나믹한 축구를 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적인 전환이 결국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논쟁이 빌바오로 돌아옵니다. 팬들과 레비 회장이 마지막으로 고민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모든 실패를 상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리그 성적이야말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인가? 사실 마지막 몇 달간의 리그 성적만 봐도 그렇습니다. 강등권 경쟁팀이었던 입스위치와의 경기 4대1 승리로 강등권에서 사실상 벗어난 이후 리그 마지막 12경기에서 고작 승점 5점밖에 얻지 못했고 그중 유일한 승리가 꼴찌 사우샘튼과의 경기였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토트넘의 실력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팬들, 특히나 원정 경기까지 따라온 토트넘의 강력한 팬들과의 관계도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12월 5일 본머스전 0대1 패배 직후 원정 팬들 사이에서 원정석에서 거센 항의가 쏟아졌고요. 시즌이 지나갈수록 팬들의 분위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고 홈경기 패배가 이어질수록 야유도 커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4월 3일 스탠퍼드 브리지 첼시 원정 경기에서 있었는데요. 루카스 베리바를 교체하면서 파페사르를 투입하자 원정석에서 토트넘 팬들이 감독에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는 야유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곧 사르가 동점골을 넣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귀에 손을 갖다 대며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VAR로 골이 취소된 거죠.
많은 팬들에게는 이 장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클럽 수뇌부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 팬들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게 아닌지 우려가 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 빌바오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이 찾아왔고 많은 팬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관계가 단순히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더 끈끈해졌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승 트로피 퍼레이드 연단에서 팬들의 함성 속에 연설을 하며 3년차 시즌을 예고했을 때 그는 분명 토트넘의 얼굴로서의 역할을 완벽히 해냈다는 현장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퍼레이드를 지켜보는 팬들은 바로 그가 토트넘의 감독이라는 사실도 실감을 했죠. 물론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몇 달 전처럼 압도적인 다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최근 몇 년 사이 토트넘의 감독 경질 중에 가장 독특한 사건이 이번 사건인 이유입니다. 팬들의 지지가 완전히 돌아선 상황에서 물러난 게 아니라 오히려 꽤 많은 이들이 그를 다시 지지하고 있을 때 떠난 감독이 된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감독들이 선수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경질된 것과 달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래도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선수들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간관계 방식도 독특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냈고 훈련도 주로 코칭 스태프에게 맡겼으며 소소한 대화나 잡담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구단 관계자는 그를 외로운 늑대라든지 화난 공 같다고 표현하면서 얼굴을 가린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도 회상을 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따뜻한 한마디를 감독에게 기대했지만 어디까지가 감독의 진심인지 몰라서 답답했다라고도 합니다. 반면 감독이 모든 선수를 똑같이 대하면서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는 점을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콘테 시절의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떠올린다면 이 점은 긍정적으로 본 면도 있습니다. 그가 거리를 둔 이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냉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중 훈련 동안에 에너지를 비축하고 주말에 팀미팅 때 자신의 폭발적인 카리스마를 발휘하기 위해서였다고 하고요.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했던 연설이 선수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그 이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트로피 하나로 감독직 유임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난 2년간의 전체 성적을 보고 세 번째 시즌을 맡길 만한 인물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부는 NG볼의 전술 유연성, 큰 경기에서의 리더십이 다음 시즌에도 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리그 22패가 부상이라든지 유로파리그 중심 운영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지난 두 시즌 동안의 결과를 냉정히 봐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시즌 합산 리그 승점이 104점, 리그에서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았다는 점, 31승 34패, 2023년 11월 첼시전 1대4 대패 이후 꾸준히 리그 성적이 처참했다는 점, 마지막 66경기 승점이 78점에 그쳤다는 점, 강등팀을 제외한다면 에버튼, 울버햄튼에 이어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저조한 성적을 낸 팀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 모든 맥락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가오는 시즌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내면서 리그 성적을 반등시킬 수 있는 인물인가 아닌가였는데요. 많은 팬들은 세 번째 시즌이 두 번째 시즌보다 낫다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믿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팬들은 이제는 다른 감독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권을 쥔 사람은 단 한 명, 다니엘 레비 회장이었고 레비 회장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후임 감독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요한 랭, 덴마크 출신 스포츠 디렉터가 막역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 덴마크 시절에도 함께 일했고 에스턴 빌라 디렉터 시절에도 스티븐 제라드를 경질했을 때 고려했던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프랭크 감독이 선임되는 발표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을지, 과연 어떤 새로운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하고 또 손흥민 선수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 이어질 토트넘의 새 감독 선임 소식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깊이 있는 독점 정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